2장, 그래서 시공 방식, 그래서 공사 시공 방식의 전체적인 종류와 이 큰 아웃라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죠. 직영공사가 있고 도급공사가 있고, 그리고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은 이제 좀 이따 따라온 거고, 결국에는 직영공사, 발주자가 돈을 내는 사람이 직접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누구한테 이름을 하느냐, 이름을 해서 나는 돈만 댈 테니까 대신 좀 이 시공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이름을 하느냐. 보통 이름을 하는 것이 가장 많죠. 도급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도급공사 중에 각각의 공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 공사비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또 따르게 요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공사 실시 방식입니다. 먼저 일식 도급입니다. 일식이라는 건 전체 통째로 다 그냥 도급을 해버리는 거. 그리고 분할 도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전문 공종별 또는 공정별, 공종과 공정은 다릅니다. 공종은 공사의 종류, 공정은 공사의 이 기본적인 순서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공정, 공구,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큰 아파트 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을 때 1단지는 109, 2단지는 209, 3단지는 309. 그래서 1단지는 현대가 맡고 2단지는 삼성이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구별, 그리고 직종별, 공종별, 이렇게 나눠지는 게 분할 도급, 그리고 공동 도급, 일식, 분할, 공동, 이렇게 나눠지는 건 공사 실시 방식. 공사비는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됩니다. 정액도급, 공사비가 딱 정해져 있어. 공사비는 뭐 700억이야. 한 푼도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 그거는 정해진 공사금액. 그리고 단가도급, 단가만 정해놓은 거죠. 단가만 정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는 게 몇 개가 들어갔어요. 단가가 예를 들어 철근 한 가닥이 뭐 하나에 10,000원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철근이 전부 7,800개가 들어갔다. 그럼 7,800 곱하기 10,000원, 7,800만 원을 딱 주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단가. 그리고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방법 해갖고 정액 보수냐, 비용 보수냐, 실비 한정, 비율 보수냐, 준동률이냐. 보통 요거 준동률은 안 나고 요 세 개는 다 나오게 됩니다. 실기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공사비 지불 방식. 그리고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턴키 방식이 있어요. CM이 있어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이죠.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BOT 방식, 파트너링 방식,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시공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전통 계약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전통 계약 방식은 당연히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에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영공사입니다. 직영공사는 제일 쉬워요. 건축주 본인이 직접 행하는 거죠. 단순한 공사일 경우에 보통 이 건축주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등아무래도 자기 건물이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일반 도급으로 단가를 정하기 곤란하거나 실험 연구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장점은 당연히 자기 건물을 자기가 돈 내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질의 공사가 기대가 되고요. 임기응변 처리가 가능하죠.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장기 출장을 좀 가야겠다. 그래? 잠깐 멈춰. 한 달 동안 멈춰. 그래 갔다 오는 거죠. 이 맘대로 그냥 자기 맘대로 임기응변이 가능하고, 대신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규모가 커지게 되면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공사량에 따른 분류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일식도급,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거죠. 통으로 맡기는 겁니다. 일식이라는 게 뭐냐면 공사 전체를 한 도급업자에게, 그러니까 전체를 한 도급업자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현장 시공 업무 일체를 일괄화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바로 일식도급. 특징은요, 계약 및 감독이 비교적 간단하죠. 합리적으로 작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공사 전체의 진척이 원활하게 되겠죠. 하나의 업체가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업체가 하니까 그 하나의 업체에 수직 관계만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촥촥촥 이루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 분할도급입니다. 분할도급은 위에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공구별, 공정별, 공종별, 그리고 전문 직종별로 분할해서 각각 전문적인 업자에게 도급을 하는 거. 따로따로 쪼개서 분할하는 거죠.
세 번째, 공동도급. 이거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데요. 조인트 벤처 영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인트 벤처라고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조인트 벤처가 뭐를 의미하느냐, 아예 이거를 설명하시오. 시공으로는 이렇게 이 실기 문제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정의, 공동이니까, 말 그대로 공동이니까 적어도 한 명은 아니겠죠. 2명 이상이겠죠. 2명 이상의 도급업자가 공동 출자 기업체를 조직을 해서 한 회사 입장에서 공사를 수급, 시공을 한다. 참가자는 출자와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특정한 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신생업체야. 신생업체인데 굉장히 아주 일도 열심히 잘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다 좋아. 근데 자본금이 500억 밖에 없어. 이쪽도 500억 밖에 없어. 근데 10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둘이 업체가 능력은 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하고 B 업체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자, 내가 가진 돈 500억. B 회사가 가진 돈 500억. 이거를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1000억을 만들어 갖고 그때 공동 도급으로 이 1000억짜리 공사를 해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트가 두 공구야. 1공구, 2공구가 있다. 그러면 1공구는 내가 맡을 테니 2공구는 자네가 맡아요. 똑같이 500억씩 들어갔으니까 그 지분율도 똑같이 반반이죠. 반반이고 공사도 똑같이 반반씩 아주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 도급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출자와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거죠. 자, 목적. 대규모 공사를 공사에 대하여 시공자의 기술, 자본 및 위험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하기에는 너무나 대규모야. 근데 이걸 공동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n분의 1로 나눠지겠죠.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공의 확실성, 시공 능력에 증진되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A 업체가 하다가 굉장히 난관에 거쳤어. 근데 B 업체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한 몸이니까, B 업체 혹시 경험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 본 경험 있으세요? 우리 있어. 도와줄게. 그래갖고 착착착 하다 보면 A 업체는 벌써 이 시공 능력이 쑥 올라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A 업체가 잘못한 거를 B 업체가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B 업체라도 또 그런 상황에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B 업체도 그렇게 곤란할 때 A 업체가 또 도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시공이 굉장히 확실하게 된다. 위험이 분산이 되죠. 한 업체가 좀 삐걱삐걱해도 우리가 어음이 몇 달 뒤에 수천억 원이 들어올 어음이 있는데 지금 당장이 급하네. 잠깐 500~600억만 융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싹 그것만 한두 달 융통만 해주면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는 거죠.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니까. 융자력도 증대가 되고요. 신용도도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죠.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 운영에 따른 공사비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